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가 밝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한 주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그 소식 전달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요거가 너무 재미있어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이번 주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자, 삼성전자 주가 및 신용융자 잔고 추이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신용융자 잔고 추이고 빨간색이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71,000원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죠. 저는요, 이게 7월 그래프가 7월 3일부터니까 거의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차트 그 그래프거든요. 신용융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지를 몰랐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최근 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이죠. 외국인이 5,540억, 하루 만에 5,540억, 그 다음에 기관도 1,394억, 합쳐서 거의 삼성전자를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외국인은 여러분, 특히 외국인은 올해만 삼성전자를 13조 4천억, 13조 4천억, 엄청난 돈입니다. 순매수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 내년에 뭔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3조 4천억 샀고, 작년에 여러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였는데, 5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외국인 지분율 역시 최근에 53%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지분에서 외국인이 53%까지 올라왔다.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개인은 지금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순매도 금액이 6,906억, 7천억입니다. 7천억. 지난 5월 달에 5월 19일 날이 6,965억, 7천억 가까이 매도했는데 그날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에 7천억 가까이 매도한 것은 거의 5월 달에도 매도했고, 하여튼 보면 올해 좀 많이 매도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서 이제 삼성전자 종가 기준 올해 최고 주가를 기록했던 7월 14일이 얼마였냐면 73,400원. 이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6,215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했던 개인이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인데요. 지난달이 여러분 지금 9월달이고 8월달에 보면 주구장창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주가가 갑자기 오르니까 왕창 팔았다. 자, 올 들어 개인은 삼성전자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주가가 한 4% 가까이 하락을 하자 개인은 거의 1조 한 9,957억 원이니까 1조 원 정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었어요. 이 기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신용융자도 되고 늘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사셨으면 장기 투자 하셨을 건데, 그게 아니라 빚으로 샀다. 빚으로 사다 보니까 지금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618만 주로, 올해 최저치였던 7월 9일이 37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도 안 되는 기간에 주가가 빠지니까 신용융자 잔액이 거의 618만 주 가까이 급격하게 파란색 막대가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한 67% 증가를 했죠. 신용융자는 여러분 참고로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또 이제 그 손실 상태가 되면 또 좀 안 좋죠. 그래서 좀 리스크가 많이 안고 가죠.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를 고려하면 아직은 이익보다 손실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지금 투자자가
그 평균 판매 단가가 한 73,000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73,000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예, 지금 신용융자 금액이 이렇게 잔고가 많은데 급격하게 많이 지금 오르면서 팔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알려드립니다. 빠지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신용으로 사고 이러면 삼성전자는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 이번 주, 이번 달을 여러분들께서 좀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그 좀 안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차트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참고만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다. 자, 이게 2016년도인데 이렇게 대세 상승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박스권 파란색 선을 앞뒤로 쫙쫙 그었죠. 요 구간이 여러분 삼성전자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기간 조정 기간을 제가 횡보 기간 조정인데 모양이 삼성전자 지금하고 참 비슷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요때가 전 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가 내는 데까지 딱 4개월 걸렸습니다. 조금 4개월 더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지루하고 힘들었다. 그렇지만 항상 예, 고진감래라고 이 지루함을 참고 나면 예, 이렇게 좋은 날이 옵니다. 지루하게 한 이유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왔는데, 자,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6월 1일부터 조정이 들어가서 6, 7, 8, 한 3개월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 박스권, 그 위아래로 박스권이죠. 73,600원이고 저점은 한 7만원 정도, 예, 7만원, 73,600원. 요걸 여러분 3개월간 요렇게 지루하게 거의 끌었습니다. 물론 8월 달에는 좀 밑으로 많이 뺐지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고점을 돌파를 바로 할 거냐, 예,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로 그냥 돌파해서 갈 수도 있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물량과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들이 이 물량까지도 다 쪽쪽 빨아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가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년 실적 좋고 하반기 갈수록 실적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막 8만원 직행하러 날아간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어떤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지금 추가 금리 인상 이제 안 하는 분위기로 갔죠. 이번 달에 FOMC가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금리 동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박스피 탈출 그리고 이 삼성전자 73,500원, 600원 돌파는 당분간은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긴축 우려 완화.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뭐 관광객 복귀 뭐 이런 어떤 지수 상승 재료는 충분해요. 여러 가지로 충분하지만 아직 중국의 위안화 환율, 물론 위안화 지금 보니까 지준율도 인하하고 좀 분위기는 그 위안화 쪽에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좀 위태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 지금 100개원 쪽은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 주식시장 변동성, 아직 삼성전자가 가기에는 중국이라는 약간 좀 발목이 남아있다. 자, 이번 주에 중국 경제지표 결과가 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수출입, 그 다음에 CPI, 중요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가 됩니다. 참고로 요게 좀 남아 있고요. 앞서 이제 7월달,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제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해서 어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증폭된 가운데 지금 생산자 물가는 PPI는 감소폭을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 그리고 PPI 감소폭 이 수준
이게 저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된다. 자, 거기에다가 어쨌든 이번 달에 열리는 FOMC 이제 그거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73,600원 물론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요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